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상부 승모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하부 승모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지난 상부 승모근 때 우리 그 MMT랑 근길이 평가하고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사지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MMT나 이제 근길이 평가를 한번 해보셨나요, 다들? 생각보다 많이 해보셨네. 그렇게 다들 배우신 대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거랑 또 직접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오늘 해볼 하부 승모근 또한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시면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게 되는 이제 하부 승모근은 제가 주제를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면서 주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약간 이런 주제인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시너지스틱 도미넌스라 그래가지고 협력근 우세 현상 뭔지 아시죠? 주동근이 아니라 협력근, 그러니까 도와준 애들이 그 우세하게 활동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저게 메인 주제입니다. 생각보다 하부 승모근을 운동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고려할 점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거를 주제로 만들었고 어, 오늘 하게 되는 하부 승모근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상부 승모근과는 사실 좀 반대의 느낌이죠. 상부 승모근은 이제 뭔가 마사지를 왠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하부 승모근은 왠지 마사지가 아니라 왠지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네이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실제로 네이버에다가 상부 승모근이랑 하부 승모근을 따로 검색을 해봐가지고 이미지를 딱 클릭해봤어요. 상부 승모근을 클릭하고 나서의 이미지는 마사지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땅콩볼로 풀기도 하고 뭐 그라스톤 같은 걸로도 뭐 이렇게 갈아주기도 하고 물론 운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부 승모근에 대한 이미지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마사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하부 승모근을 딱 검색해가지고 이미지를 딱 치니까 뭐가 많이 나왔냐면 우리 왜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마 지금 시대에는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초딩 중딩 때 왜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 뒤로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손을 들고 있더라고. 손을 들고 벌을 쓰고 있더라고. 저도 항상 복도에 나가서 손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저 당시에 저 동작이 그렇게 하부 승모근과 뭐 또 정거근 뭐 회전근개까지 견관절의 안정자 역할을 하는 머슬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그래도 삼각근과 막 상부 승모근의 과열성을 일으키지 않고 조금 더 저 동작을 편하게 수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저 동작이 그렇게 좋은 동작인 줄 알았더라면 자주 나가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 손을 들고 있었을 것 같아. 왜 저 때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삼각근이랑 이제 상부 승모근으로 저 동작을 막 수행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특히 목이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아팠어요. 목이랑 어깨 그 삼각근 쪽에. 그게 이제 바로 협력근 우세 패턴인 거죠. 굴곡하는 동작에서 삼각근은 협력근에 속하거든요. 협력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이제 정확하게 하부 승모근 그리고 막 등 쪽에 긴장 힘이 들어오면서 회전근개도 힘이 들어가고 정거근에서 딱 잡아줘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아니 그 개념이 없었던 거죠. 사실 오늘 하부 승모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위에서 얘기했던 시너지스틱 도미넌스 이 협력근 우세 패턴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예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보이시는 Y 레이즈 그런 Y 레이즈라고 하잖아요. Y 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을 보통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하부 승모근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상방회전에 필요한 뭐 정각은 또 상부 승모근 또 로월 트리피지어스 하부 승모근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각근에서 또는 상부 승모근에서 과도하게 그 힘을 들고 가서 불균형 패턴이 생기지 않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정말 하부 승모근이 저 동작에서 잘 일을 할까?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못했었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상부승모근 해부학 편에서 왜 제가 그 얀다 선생님께서 그 얘기했던 그 토닉 머슬 그리고 페이싱 머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하부 승모근이 이제 페이싱 머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앞쪽으로 하기 때문에 뒤쪽 머슬들은 사실 비교적 사용 빈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대체적으로 신경 발달도 떨어지고, 그랑 동시에 이제 근 기능도 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경관절의 상방회전 움직임에 이제 원위부와 근위부를 따져 보았을 때도 근위부인 하부 승모근은 더 사용되어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즉 사용되기 힘든 거죠, 저 부위가. 그런데 이제 선생님, 저는 하부 승모근 운동 현장에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던데요. 다들 잘 하시던데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지도를 하시거나 또는 회원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협력근의 우세 패턴입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하부 승모근의 근 활성도는 다 나타날 거예요. 다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해도 하부 승모근은 웬만하면 힘이 잘 들어올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동작의 메인이냐를 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육의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상부 승모근 해부학 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논문을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하부 승모근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견관절의 외전 각도에 따라서 어느 구간, 그러니까 어느 각도가 하부 승모근이 가장 많은 근 활성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75도, 뭐 120 외전 각도, 75도, 125도, 뭐 160도, 180도, 뭐 각도에 따라서 이제 하부 승모근이 가장 많은 활성도를 보이는 포지션을 찾는 건데, 결론적으로 160도, 180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각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각도도 중요하겠죠. 각도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한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부 승모근이 메인이 되면서, 즉 주인이 되어서 그 동작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낼까라는 걸 실험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상방회전이라는 동작을 할 때 웬만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상부 승모근에 힘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누가 메인이냐를 찾는 거죠. 만약 운동 초기에는 하부 승모근에도 힘이 잘 들어오는데 몇 개 하다 보니까 선생님 몇 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사실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MMT라는 도수 근력 평가를 같이 하긴 할 건데, 아무튼 이제 사실 뭐 시작도 전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상부 승모근 편에서는 마사지를 해야 할까 운동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메인이었다면, 이번 하부 승모근 해부학에서는 이 근육을 운동할 때 어떻게 삼각근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로 하부 승모근을 메인으로 들고 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삼각근도 들어옵니다. 삼각근도 힘이 들어와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삼각근도 무조건 힘이 들어오죠, 당연히. 누가 메인이냐. 사실 누가 메인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개 하다 보면 좀 시간 지나면 좀 알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들어보면 뭐 작게 뭐 1kg, 2kg 뭐 부하를 설정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메인으로 했는지 그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하부 승모근 운동도 추후에 끝에 가서 배우기도 배울 거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실 이제 하도 많이 봤던 기본적인 기시 정지, 일단은 이거는 확인은 하고 갑시다. 일단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하부 승모근은 로월 트래피지우스는 흉추 5번에서 T5에서 T12, 소라식 T5에서 T12, 스피너스 프로세스에서 견갑 내측 3분의 1 지점에 정지하게 되고, 작용으로는 이제 견갑골 하강 그리고 내전, 상방회전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신경은 이제 상부 승모근과 동일하게 액세서리 nerve와 cervical nerve 세 번째이고, 이 부신경 경신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부 승모근 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시점에서 알 수 있듯이 흉추에 기시하기 때문에, 싹 다 지금 흉추에만 붙어 있잖아요. 흉추에 기시하기 때문에
흉추의 정렬에 영향을 조금 많이 끼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능을 제대로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상 소라식 이제 흉추에 대한 체크도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이제 관련된 영상을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유튜브 영상에 제가 흉추에 대한 테스트나 뭐 운동 방법 내용을 올린 게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흉추에 대한 문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저기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일단은 같이 봐야 된다. 흉추도 중요하구나. 그거 같이 체크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설명만 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뭐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우리 흉추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앉은 상태에서 경관절을 굴곡하는 거랑 흉추에 아주 약간만 굴곡을 주고 다시 경관절 굴곡시켜 보시면 하부 승모근 훈련을 위해서 왜 우리는 흉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하부 승모근 훈련을 위해서 왜 흉추를 같이 체크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은 상태에서 흉추의 정렬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아까 우리 팔 드는 동작 있죠?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팔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약간만 흉추에 굴곡을 준 상태에서 다시 들어보시면 왜 흉추가 중요한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 두 가지의 형태를 조절해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조절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스스로는 가슴을 편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경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흉추 가슴을 신전시킨다는 느낌을 알지 못해서 요추에서 보상 움직임으로 신전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생각보다 고려할 점이 많아집니다. 단순히 흉추만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매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뭔가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한 얘기죠. 왜 우리 얀다 선생님께서도 한 영역의 변화는 이제 사슬 반응에 의해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톱니바퀴 사슬 기전을 보게 되면 흉추의 후만의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겠다.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 좌측 사진처럼 죄송합니다. 좌측 사진처럼 잘못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고 직접 취해 보세요. 이렇게 골반을 딱 말아가지고 등을 굽어가지고 머리를 앞으로 빼가지고 우측 사진처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간편하게 또는 가장 작은 에너지로 우측의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움직임이 가장 메인이 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걸 느끼려면 다 따로따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측 사진처럼 있다가 경추만 먼저 후인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흉추만 이제 신전시켜보고 마지막으로 골반만 전방경사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각자 해보시면 가장 작은 에너지로 또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오른쪽 모습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 관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골반이 될 겁니다. 골반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하부 승모근을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흉추를 체크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근데 그러한 흉추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골반도 같이 봐야 됐네. 골반도 같이 봐야 되겠다. 느낌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골반은 고관절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고관절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인 하부 승모근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이 그러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하부 승모근을만 보았을 때 그 친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부 승모근 운동을 강도 높게 훈련하기 이전에 맞죠? 그 운동하기 이전에 또는 만약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고관절도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고관절은 발목 관절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발목도 체크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다 체크해야 되네? 네, 다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 체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발목 고관절 흉추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루틴이 있을 거예요. 체크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야를 봐야 된다는 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혹시나 개별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야를 조금 넓히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앉아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서서도 생활을 합니다. 딱 복잡하죠. 초기에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복잡합니다. 사람이 이제 찰흙인 것 마냥 이렇게 골반만 이렇게 막 바꾸고 막 흉추만 바꾸고 막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스웨이백일 때는 골반이 후방 경사를 취하면서 스웨이백일 때는 골반이 후방 경사를 취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COG라고 하죠.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무게 중력 중심선, 거기에서 이제 골반이 보통 스웨이백은 앞쪽으로 빠지거든요. 앞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중력선에서 앞으로 빠지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소라식 흉추 부분에서는 하이포카이포식스를 취합니다. 근데 플랫백에서는 스웨이백과 마찬가지로 골반은 포스테리어 형태를 취하지만 흉추는 플랫하네.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복잡해요. 근데 사실 더 복잡한 건 같은 체형을 가진 이 스웨이백 같은 체형을 가진 1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운동시켜 보면 다 하나같이 움직임이랑 기능이 똑같을까요? 다들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똑같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오히려 더 간단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적 자세의 체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구나. 그럼 굳이 저걸 기준으로 내가 맞춰갈 필요는 없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간단해질 거예요. 그냥 저런 체형이 있구나. 그게 답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틀어지는구나. 근데 굳이 저걸 기준으로 내가 찾아갈 필요는 없겠구나. 왜냐면 다 다르니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기준점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그냥 큰 틀인 거지. 자꾸 제가 이제 근육 해부학 얘기하면서 삼천포로 사실 얘기가 자꾸 빠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 상부 승모근제도 얘기했지만 근육 해부학보다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 해부학에 대해서 조금 깊게 배우고 싶으면 저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올리진 못하겠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근육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근육을 보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근육 해부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게 아니라면 결국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그 문제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것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주제가. 해부학이라는 주제랑. 그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다시 이제 또 조금 우리 주제에 맞게 시야를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시야를 좀 좁혀 가지고 다시 하부 승모근에만 이제 집중을 해볼 건데, 일단 이러한 하부 승모근의 이제 기능이 잘 되는지 또는 잘 안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통 MMT 도수 근력 평가를 진행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부 승모근입니다. 로월 트래피지우스의 MMT 프론 포지션에서 진행하는데 시팅 포지션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제 중력 때문에 프론 포지션에서가 가장 많이 힘들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검사자가 피검사자의 이제 팔을 잡아가지고 손목 부분을 잡아서 아까 제가 논문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지만 160, 180도에서 가장 많은 활성도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160, 180도, 160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이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제가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견갑골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상완골만 든 상태에서 견갑골을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상방회전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손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저항을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힘이 들어오는지 제 저항은 버틸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이해하셨죠? 어렵진 않아요. MMT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개선하는데 이제 힘든 거지. 들어서 견갑골 세팅해 놓고 버티세요 하고 눌러주고 하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세요. 이 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저 힘을 저렇게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경관절이 잠깐만 제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올려서 팔 보시면 외회전됩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늘 방향 갈 수 있게 외회전 만든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이 하늘 방향 가 있죠. 외회전입니다. 상완골은 왜 경관절이 상방회전하기 위해서는 그 상완골의 그 대결절 이 견봉에 충돌 안 하려면 상완골이 35에서 40도 정도 외회전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 정도 외회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외회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검사 후에 우리 등급을 평가하죠. MMT는 Normal, Good, Fair, Full, Trace, Zero 이런 식으로 정상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만약 굿 이상의 등급이라면 괜찮은데 fair 이하의 등급이라면 문제가 조금 있다, 뭐 약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 운동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될 거고 그 전에 이제 이러한 하부 승모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 경우에 생기는 잠재적인 문제들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하부 승모근이 약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그 문제로 보면 우리가 사실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라운드 숄더, 뭐 거북목, 뭐 흉추, 그러니까 흉추랑 경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견관절 상방회전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부 승모근이 약한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럼 당연히 어깨 충돌 증후군 맞죠? 그냥 어깨 다양한 질환, 그냥 문제 다 있는 거죠. 뭐 견갑골 전방경사에 대항하는 후방경사시키는 하부 승모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익상견갑, 윙잉 스캐플라랑도 연관성이 있을 거고 뭐 하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상방회전에 왜 회전이 필요하다 그랬죠. 회전근개 문제도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냥 척추 견관절, 뭐 경추관절, 뭐 그냥 싹 다 상지에 문제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근육은 개별적으로 사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사실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하부 승모근이 MMT 결과에서 약하게 나올 경우에 단순히 하부 승모근을 열심히 운동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장시간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단순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그 근육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만으로도 개선이 될 겁니다. 결국에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환경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뭐 고관절을 봐야 한다, 뭐 골반을 봐야 한다, 뭐 이렇게 뭐 너무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한데 넓은 시야를 보는 것 외에도 사실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서 조금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우선 하부 승모근의 기능을 일단 그러려면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해부학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일단 알아야 뭐 그 주변 친구들 찾잖아요. 어디 달려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일단 그 기능을 봤을 때 이제 스캐플라의 이제 엔테리 틸트 전방경사 엔테리 틸트를 대항해서 우리 포스테리어 틸트 만들어 줍니다. 하부 승모근은 맞죠? 그럼 그렇다면 엔테리어 틸트를 만드는 근육의 어떤 과도한 경직이나 뭐 과활성이 충분히 포스테리어 틸트를 만들어주는 하부 승모근의 기능을 억제시킬 수도 있겠다. 맞죠? 기랑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안테리어 틸트를 시키는 머슬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근육이 있다면
그 근육에 대한 테스트도 당연히 해보셔야 될 거고. 그 근육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제가 하나하나씩 계속 근육 회복을 하면서 각각의 근육을 테스트하는 거랑 막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가 같이 영상에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찾아서 체크해 볼 필요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골반 고관절인 지금 이건 아니죠. 가까운 지금 애들을 보는 겁니다. 가까운 불균형 친구들. 그러면 안테리어 틸트를 시키는 머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달려 있는 팩트 마이너 맞죠? 팩트 마이너 그리고 바이셉 쇼트 헤드 그리고 우회완근도 존재할 거고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테스트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올림과 하강 엘리베이션 앤 디프레션 즉 하강에 대한 그 하부 승모근이 하강을 일으키니까 하강에 대한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또 기량작용인 거상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또 누가 있을까? 또 대표적으로 또 얘기하면 상부 승모근이 되겠죠. 상부 승모근이 문제가 많은 친구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매우 불쌍한 피해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벌드 로테이션 상방회전의 기랑근과 협력근과의 연관성도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상부 승모근이 또 같은 동료가 되어서 또 함께 일을 하죠. 어제의 적군이 이제 오늘의 또 아군이 된 거지. 동료가 된 겁니다. 복잡합니다. 맞죠? 저도 초기에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초기에. 지금 이렇게 공부하진 않는데 일단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아니 여기서는 또 기량작용 때문에 또 얘를 막 왠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같이 일해야 되니까 얘 또 운동시켜야 되나? 되게 여기에 막 빠져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서 되게 좀 복잡했어요. 머리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초기에 조금 그랬었던 그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이제 각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그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스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하면서 뭐 스페셜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거고 각각의 근육에 대한 뭐 기능 또는 뭐 근 길이 뭐 움직임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테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양한 보상 움직임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훈련할까? 거기에 조금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찾는 건 어렵진 않아요. 원인을 찾는 건 어렵진 않은데 그 훈련하는 게 이제 조금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노력과 관찰력도 중요하고. 근데 그게 이제 지도하는 분뿐만 아니라 회원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자, 그럼 저러한 연관성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 했다 치고 다 테스트해서 다 괜찮고 다 만들었다 치고 이제는 이제 하부 승모근이 열심히 운동할 준비가 됐어. 환경이 다 만들어졌어.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Y레이즈라는 동작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단계별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볼지 한번 봐야 돼. 아마도 가장 맨 처음에 나왔던 Y레이즈의 형태는 이 동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저거 막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 나왔을 때 저는 안 했거든요. 뭐 사실 여러분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게 제 기억에 5년 6년 전에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 동작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게 이제 하부 승모근에 좋다, 뭐 9분 등 라운드 숄더에 되게 좋은 운동에다가 올라오더라고요. 저 동작이 딱 저 포지션에서. 근데 저걸 시켜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삼각근 특히 후면 삼각근의 힘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환 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저도 약간 그랬지만 특히 회원분들이 좀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저 동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뭐 단계를 내려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정할 줄 모르니까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등 운동인데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온다고 하시네. 왜 그렇지? 모르겠네. 안 해야겠다.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이야 이제 수정을 하지만
일단 이런 형태가 아닐까. Y 레이즈와 T 레이즈. T 레이즈는 중부 승모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또 나왔던 것 같아. 플로어 이제 바닥에서 T 레이즈와 사실 똑같아.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 이제 누워서 편하게 하느냐, 이제 아까 그 포지션에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거 할 때는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것도 해봤거든요. 초기에 5,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립근 쪽에 기립근 쪽에 힘도 많이 들어오고 광배근에 힘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 안 했어요. 뭐 어떻게 개선시켜 줄 줄 모르니까 운동이 안 되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저것도. 근데 이 동작이랑 방금 처음 봤던 동작이 매우 힘들어요.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동작이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우리 아까 MMT 할 때도 그렇게 엎드려서 프론 포지션에서 하긴 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팅 포지션에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시팅 포지션처럼 허리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 이런 동작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5년 전에도 이미 이런 동작이 나왔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맨 처음 프론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허리 세웠던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이 안 되니까.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아마 허리 세워서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앉아서 하는 거지. 이제 허리 세워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조금 배제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것도 힘들어 생각보다. 진짜 이것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근데 제가 힘들다고 하는 건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 그 기준이 누가 하기에 저 동작이 힘든 거예요. 저 동작을 해야 하는 대상이 하부 승모근을 평소에 잘 사용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하부 승모근 사용을 잘 못해서 등이 많이 굽어 있는 라운드 숄더의 체형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도 꽤나 도전적인 훈련이 됩니다. 저게. 그럼 단계를 여기서 어떻게 낮출 거야? 또 낮춰야 되잖아요. 이미 낮춘 거 보여줬잖아. 그럼 우리 이제 터득하는 거죠. 어떻게 낮춰야 될지. 그거 이제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중력을 또 이용하는 거죠, 뭐. 누워서 하는 거죠. 스파인 포지션에서.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다 해요. 내가 일부러 삼각근을 쓴다는 그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이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냥 중력의 영역만 바꾼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웬만하면 다 한다는 얘기는 운동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부하가 없다는 얘기겠죠. 운동이 좀 안 돼. 그래서 밴드를 걸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거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찍고 좀 이미지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어요. 이렇게 정을 걸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세라밴드 이용해도 되고 뭐 케이블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저항을 걸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부 승모근의 느낌 좀 알 것 같은데 등에 힘이 좀 들어오네. 당연히 난이도는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살짝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해보시면 아마 이미 뭐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수파인에선 너무 약하고 수파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수파인 포지 사실 저거 밴드 저항 걸어도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 못해요. 진짜로 저거 걸어도 왜냐하면 밴드 걸고 있기 때문에 저 저항을 하부 승모근으로 또 전달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삼각근 쪽이나 전환 쪽 힘을 생각보다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다고 스파인 포지션 너무 약하고 시팅 포지션은 좀 너무 강하고 그 중간 각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꽤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각도에서 합니다. 바렐에 앉아가지고
수파인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한 2, 30도, 3, 40도 정도? 이렇게 이동하죠. 이 각도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켜봤지만 제가 해봤을 때 하부 승모근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상완골 외전각에 따른 뭐 하부 승모근의 비율 논문을 보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저 각도가 뭐 30도, 40도 앞으로 숙인 게 아니라 뒤로 숙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각도가 하부 승모근이 정말 잘 먹습니다. 활성도가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우리 센터에는 저런 바렐이 없다? 바렐이 없다?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런 바렐이 없다면 저 바닥에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바렐이 없다면 저렇게 그냥 뭐 의자 벤치에 앉아서 해도 되고. 잠깐만. 됐다. 사실 뭐 바렐에 앉아서 하면 뭐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관절의 굴곡 각도가 굴곡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의자가 엄청 낮다고 생각했을 때 높으면 높을수록 고관절 굴곡근에 힘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90도 정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팅 포지션에서 수파인으로 넘어가는 그 3, 40도의 그 단순한 그 각도 때문에 하부 승모근의 근 활성도가 올라가는 걸까요? 다른 이유도 왠지 존재할 것 같죠. 물론 이걸 제가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장 맨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하부 승모근 운동 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삼각근 또는 목 어깨 쪽 상부 승모근의 과활성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상지 움직임에 근위부 사용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원위부 과활성 쓰는 거죠. 원위부를 과하게 쓰는 거죠. 그 근위부의 가장 중심은 복부 코어 머슬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보셨던 3, 40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3, 40도의 각도를 뒤로 젖혔을 때 이제 COG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복부에서는 그 오토매틱 포스처럴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적 자세 반응, 그걸로 이제 복부 근육이 이제 활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 뒤로 그대로 막 넘어가서 머리 깨지기 싫으니까 몸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체간의 안전성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상지 움직임의 원위부보다 근위부 사용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 말고도 하부 승모근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상방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정거근 기능 중요하죠. 정거근 또한 기능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정거근과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 복사근이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복사근의 활성까지 딱 잡아주니까 저렇게 딱 뒤로 젖혔을 때 그래서 아마 하부 승모근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저 각도가 정말 하부 승모근이 잘 먹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뒤에 기댄 상태에서도 해봤거든요. 이제 복부 일 안 하게, 그러니까 복부는 굳이 사용 안 하고 뒤에 기댄 상태에서 해봤는데 그것도 꽤 괜찮긴 해요. 꽤 괜찮긴 한데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근데 결국에 우리 하부 승모근만 운동하는 것보다 저렇게 같이 코어도 훈련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저렇게 훈련하는 게 좋은 거죠. 굳이 기대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건 다들 직접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그냥 프론 포지션이 보상작용도 없고 하부 승모근이 가장 큰 비율로 힘이 잘 들어오는데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프론 포지션에서 하부 승모근을 정말 잘 사용할 정도라면 굳이 바렐에 앉아가지고 코어까지 막 끌어당겨 와가지고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 하부 승모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대상을 기준으로 또는 그 대상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개개인에 맞게끔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부 승모근에 대한 기능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는 꼭 같은 기능을 가진 상부 승모근 그리고 전거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인 코어 부분까지 같이 점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라운드 숄더 뭐 싹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근육 하나 얘기한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잠재적인 문제로 뭐뭐 문제 있다고. 그 싹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부 승모근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다 저렇게 같이 봐서 점검해 준다면 특별하게 뭐 외상에 의해서 뭐 신경학적 문제가 아니라면 뭐 신경 손상됐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어깨 충돌 증후군, 뭐 라운드 숄더, 뭐 목에 대한 문제, 뭐 거북목, 일자목 다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부 승모근에 대한 내용들 마무리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